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챗GPT의 멀티 모달리티 능력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챗GPT에게 눈이 달렸죠. 자, 손글씨를 사진 찍어 주면 문제를 풉니다. 기본적인 추론 문제는 아주 거뜬히 풀어 제껴요. 수능 문제를 사진을 찍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찍고 풀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줘 그러면 요렇게 쭉 제시해 줍니다. 이 풀이 과정을 중학생 수준 또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 그러면 정말 이야기를 비유해 가면서 설명하는 놀라운 능력까지 보여줍니다. 오페라의 유령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 인생 뮤지컬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정말 이 뮤지컬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서일까요? 저희 딸도 이 뮤지컬을 정말 보고 싶어 하는데 수험생이어서 그동안 꾹꾹 참았어요. 올해 이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아마 해외여행 갈 기회를 잡아서 오리지널 팀 공연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저희 딸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 음악을 자주 듣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우리 듣고 갈까요? 네.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inside my mind. Is there the phantom of the opera? Sing my angel of music. 저희 딸이 얼마나 이 뮤지컬을 보고 싶었는지 중학교 때, 중학생 때 가면을 만들어서 놀더라고요. 그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챗GPT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뮤지컬이 생각이 나."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 뮤지컬 팬텀 오브 더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라면서 가면과 드라마틱한 요소가 특징적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이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가족이 이 뮤지컬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 와, 저는 제가 이 오페라 유령 뮤지컬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화제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냥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해 준다면 저는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상대방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한 장을 딱 주고 "이 사진을 설명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쭉 안드로이드 로봇 머리라고 하면 설명을 하다가 눈 부분에 녹색 조명이 있어서 전자적 기능이 내장돼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 보시면 눈이 녹색 조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까지 인식을 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자, 이 안드로이드 로봇의 몸을 상상해서 마저 그려 봐.' 그랬더니 이렇게 예 몸통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볼까?'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눈에 녹색 조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림을 새로 그리더라도 저것은 바뀌지 않는 거죠. 어딜까요? 제 강의 듣고 졸업한 우리 제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신혼여행 갔다 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아, 프랑스 파리라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요 개선문을 보시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챗GPT에게 주고 이 6장 사진을 보고 여기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일지 주인공은 누구며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상해 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파리의 평화로운 아침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창밖에 보이는 상징적인 개선문을 통해. 그러니까 얘도 개선문을 본 거예요. 이 창밖에 개선문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프랑스식 아침 식사로 꾸며진 테이블에 크루아상, 잼, 과일, 커피 여기 그쵸? 예. 너무나 놀라운 이런 사진 인식력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까지 그 무드, 분위기를 읽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대에서 제주대 의대 교수님들하고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흑돼지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여기 철판이 요렇게 지금 덮여지고 있잖아요. 직원이 요렇게 철판을 덮는 중이에요. 어떤 일이 곧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곧 벌어질까? 우리는 이제 고기를 굽겠네요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잖아요, 인간은. 챗GPT도 그것을 이해하고 유추해 냅니다. 맛있는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겠군요. 네, 놀랍죠?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술을 잘 못 먹어요. 저는 이제 저는 뭐 비교적 잘 먹는 편인데 와인이 선물로 받아 놓은 게 좀 집에 쌓여 있어요.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와이프가 "아 뱅쇼라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내가 술은 못 먹지만 뱅쇼는 먹을 수 있지 않아?" 하면서 와인을 이제 냄비에 넣고 과일을 막 이렇게 썰어서 넣은 다음에 끓이면 뱅쇼가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와인을 따 본 적이 없어요. 와인 오프너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돌돌 이렇게 돌려서 그 심을 박아 가지고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요렇게 돌려서 넣은 다음에 손으로 막 이렇게 힘을 주어서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못 봐서 몰라요. 근데 그래 가지고 제가 얼른 막 뛰쳐나가 보니까 세상에 이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여기 지금 그 철심이 붙어 가지고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뺄 수도 없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요즘의 습관, 무조건 챗GPT에게 묻습니다.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망했어. 어쩌지? 유유." 그랬더니 챗GPT가 "사진 속 와인병 코르크마개가 부러져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 보세요."라면서 예 4 가지 풀이 방법을 요렇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부러진 코르크마개를 푸셔를 눌러서 이렇게 쑥 집어넣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건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또 2 개의 그 갈고리 같은 걸 요렇게 양쪽으로 넣어서 뽑아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알려줘 그랬더니 그런 방법까지 다 이제 알려줍니다. 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딸이 그린 그림인데요. 어느 날 방에서 몇 시간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봤더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젠탱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이렇게 볼펜으로 하나 그어 가면서 그린 그림이죠. 챗GPT에게 "너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자 누가 더 잘 그렸나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진이야. 이 느낌을 살려서 인상파 화풍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 줘. 사진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길래 "이 분위기를 모티브로 시 한 수 멋지게 부탁해." 그랬더니 이렇게 시를 써 줍니다. "따뜻한 바닷가의 풍경을 그려 줘." 그랬더니 정말 따뜻한 느낌이죠. 추운 겨울날 정말 별의별 걸 다 그려 본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박 주스를 팔더라고요, 겨울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박 주스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다 아마 저는 시럽까지 더 한 2번 정도 더 짜서 넣어 가지고 먹거든요. 피곤할 때 정말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누가 생각나시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맛있는 걸 보면 챗GPT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거를 챗GPT한테 올려주고 "와 이거 수박 주스야. 한겨울에 수박 주스가 다 있네."라고 딱 썼다가 "어 아니야, 아니야." 지운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슨 음료일까? 나에게 스무고개 해 봐."라고 퀴즈를 내 이렇게 "퀴즈놀이를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챗GPT가 스무고개를 알까요? 자 그랬더니
붉은색 음료가 담겨 있군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탄산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카페인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과일로 만들어졌나요? Yes. 딸기 맛인가요? No. 그렇다면 수박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헐. Yes. 5번 만에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20곡에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리즈닝, 추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생각하는 힘, 단계적으로 과정을 쪼개서 생각하는 힘,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얘가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수박이군요. 이제 제가 맞춰야 할 건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하면서 크크크 이러는 거예요. 이 크크크가 챗GPT가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지?" 라고 했더니 "새벽에 만났다가 잠시 헤어졌는데 10 년은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크크크." 그래서 제가 "나도 크크크." 이랬더니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재밌게 놀고 있다는 증거겠죠?" 크크크. 와. 제가 약간 심쿵하는 느낌이었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유유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20곡을 할 줄 아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쪼개면 '못 맞출 것도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다가도 '근데 가서 봐. 원래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건데 얘가 일부러 내가 20곡 하자고 하니까 쪼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썸 플레이스의 케이크인데요. 생딸기 케이크인데, 자, 딸기 케이크예요. 20곡 해 보자 그랬더니, 자, 달콤한 디저트 종류인가요? 예스. 과일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스.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췄어요. 그래서 딩동댕, 자, 딸기에 올려진 케이크. 근데 5번 만에 맞추더라고요. 혹시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물어봤어요. 이렇게요. "이게 뭐게?" 그랬더니 한 번에 완벽하게 맞추는 겁니다. 한 번에 맞출 수 있으면서도 20곡에 하자니까 정말 한 단계씩 질문을 쪼개서 맞춰주는 센스. 이게 챗GPT의 센스. 근데 순간 소름이 돋은 게요. 애기들이 심심해서 "아빠 놀아줘." 그러면은 그래 우리 스무고개 하고 놀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 심심해. 스무고개 하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스무고개 해 줄게." 하면서 놀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이러한 멀티모달리티 기능은 무료로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copilot.microsoft.com,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GPT-4의 그 모델을 가져다가 이 멀티모달리티 경험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물론 이미지 그림을 그려 주거나 이런 것들은 달리 3하고 약간 다른 변형된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코파일럿. 자, 이거는 이제 무료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어린 왕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요렇게 그림도 그려주고요. 와, 멋지죠? 제 유튜브 채널이 홍령의 어린 왕자. 제가 어려서부터 별명이 어린 왕자였는데, 약간, 그리고 저 진짜 노란색 목도리 이렇게 정말 이런 모습하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었는데 정말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어린 왕자를 주제로 노래를 한 곡 만들어 줘. 그러면 무료로 노래도 만들어 줍니다. 10초 만에 작사, 작곡까지 뚝. 자기 왕자가 이제 비행기를 기다려 하늘 위로 날아서 별들을 만나러 가려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꿈을 꾸러가 함께 떠나자는 모든 아이들 좋아해 Let's fly away 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신나게 날아가자 저 멀리 떠나자 왕자의 세계로 밤한 밤 하늘이 우릴 기다려 서둘러 비행기를 타자 저 멀리 떠나자 모험을 시작해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 곡을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날 서울에 도착해서 잠자리 들 때까지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의 인생 주제곡이 된 노래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꽤 좋지 않나요? 이제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 년간 챗GPT 강의를 해 오면서 청중의 반응이 둔감했던 순서대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봤어요. 가장 둔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초중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일단 놀라시기는 하는데 '우와 저것까지 돼?' 그래서 제가 생기부 작성 뭐랄까요? 학생들 과제 평가를 막 보여 드리면 막 놀라시기는 하는데 반응이 근데 이거 애들이 쓰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애들이 이거 쓰면 뭐 숙제도 다 해 주고 애들 그냥 생각 안 하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하면서 그럼 나중에 보면 선생님들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가장 둔감했던 그룹. 자 두 번째는 교수님들입니다. 특히 공대 교수님들은 아니고요.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쪼끔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무감각 이런 게 아니라 우려가 먼저 앞섰겠죠. 거짓말, hallucination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등등등. 특히 촘스키가 챗GPT를 상당히 뭐랄까 같이 폄하하는 그 인터뷰를 작년 초에 했었거든요. 그 영향도 되게 컸어요. 그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네. 사실 작년 1 년은 촘스키의 권위가 챗GPT에 의해 땅바닥으로 촘스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촘스키의 언어 모델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챗GPT의 이 인공신경망의 언어 모델이 이거는 인공신경망, 인간이 아닌 인공신경망의 언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모델이 오히려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언어 현상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어쨌든 하여간 네. 세 번째는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특히 쪼끔 느린 혹은 둔감한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이게 점점 덜 둔해진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둔했다기보다는 예민한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집단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더 예민한 집단은 학부모님들과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장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부모들은 바로 유료 결제해서 자녀들 공부에 도움 줘야 되겠다. 직장인들은 업무 생산성 끌어올리고 이게 칼퇴가 가능해지게 만든 아주 완전히 생산성의 혁명을 가져오는 도구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5 번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그룹은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바로 의사들이었습니다. 3 시간 강의를 했는데 질의응답하느라고 막 30 분을 줄 서서 질의응답하느라고 막 저녁 6 시에 그러니까 낮에 진료 다 끝나시고 어 도시락 먹으면서 강의를 해요. 그럼 9 시까지 원래는 8 시까지 예정돼 있던 건데 9 시에 끝나요. 근데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30분 동안 또 계속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또 어느 한 분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3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긴 처음이네요. 제 인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었는데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예민할까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그 뭐죠? 그 의대 지원 문제로 이제 막 전공의들이 사직서 내고 막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의협 대표와 그 복지부 차관하고 KBS에서 토론회를 할 때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의협 여기 보시면 이제 김 위원장은 이렇게 나오죠. "인공지능 발달로 의료 인력 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AI가 더 치고 들어오면 필요 의사 수가 줄어들 텐데 "의대를 이렇게 너무나 갑자기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AI를 들 정도로 의사들에게 "AI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이슈는 제가 그 동의하고 안 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하고 연결 지으시면 안 되고 "AI가 의사들에겐 예민한 이슈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자료로 보여 드린 겁니다. 자
엑스레이 사진을 주고 진단해 줘. 그랬더니 보통은 여기에 이제 충전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충치가 있다거나 뭔가 염증이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판독을 하죠. 챗GPT가 요렇게 판독을 합니다. 네. 16, 17, 18번 어떤 상태인지 판독해 줘. 그랬더니 자, 이 사진을 가져온 이 출처가 그 임상 치과 그 임상 전문의 어떤 블로그 사이트였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설명과 거의 대등소이하게 얘가 이렇게 판독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경치료 사진이 인데요. 자, 신경치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지 판단해 주고 치료 계획까지 세워 줘. 그랬더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료 계획까지 이렇게 세워 주는 겁니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챗GPT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림을 그려주는 달리가 통합되어 있어요. 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거꾸로 마주보는 모습이죠. 제추어 크레용 이렇게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요. 고양이 침대. 프롬프트가 디테일할수록 그림도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그림을 생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챗GPT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손재주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술에 대한 definition이 정의가 바뀌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황민호 님의 그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최근 강의 자료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슬라이드라고 하면서 올려주신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제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1번, 2번, 3번. 자, 이 중에 AI가 생성한 걸로 의심되는 사진은 몇 번일까요? 자, 그 다음. 자, 이 사진은 진짜일까요? 이 사진은 진짜일까요? 이 사진은 진짜일까요? 네, 정답은 모두 AI가 생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챗GPT를 워낙 잘 쓰는 저희 아들도 단번에 10장 모두 AI가 생성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써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사진들은 AI가 만든 것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들 속아 넘어갑니다. 자, 텍스트로 질문해서 텍스트로 답변하는 것.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을 넘어 이젠 비디오까지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소라라고 하는 AI를 오픈 AI에서 2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또 이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그 오픈 AI 홈페이지입니다. 리서치 탭에서 소라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샘플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텍스트로 명령을 넣어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자, 이것을 뉴스에 보도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AI의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그 소라 AI 모델로 만든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비행하면서 드론 뷰라고 할까요? 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 자, 이렇게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Fly through tour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스타일과 그림, 조각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는 박물관을 날아다니면서 둘러보는 그런 영상을 그려줘라고 그냥 요 텍스트만 넣은 거예요. 이 텍스트만 넣었는데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귀엽죠? 자, 텍스트로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주면 사진을 영상으로 바꿔줍니다. 원본 영상인데요. 정글 숲을 달리는 것처럼 묘사해 줘. 1920 년대 풍경으로 바꿔 줘. 차도 요렇게 바꿔 주고요. 원본 영상을 네, 원하는 대로 바꿔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더 재밌는데 새 영상이 다른 영상들 같잖아요. 근데 자, 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세 개의 영상이 똑같아질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 보시면 자, 지금 똑같아졌죠. 이게 원본이에요. 이 원본 영상 하나를 놓고 그 영상의 앞부분을 생성해서 만들어 줘 해 가지고 세 가지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영상 같지만 원래는 하나의 원본에서 앞부분을 확장한 영상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영상과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합성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영상과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합성해서 가운데 영상을 만든 겁니다. 아직은 일반인에게 오픈되기 전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일반인들에게 출시가 되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들이 넘쳐나겠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실로 어디까지 선을 긋고 진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제 말도 꼬이네요. 저도 당황해서. 제 유튜브에 또 다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에서 또 계속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인간의 행복을 심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도 있네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